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 순이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게 맞아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머니트렌드 2025 이미지에 뜨는 저자이신 김강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내수 경기나 금융 불안도 좀 위험한 건가요? 지금 현재 금융 불안 심각하죠. 네.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꼽을 수 있는 것 뭐 두 가지인데요.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자영업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저축은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불안이 좀 심각하고요. 네. 차주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참 불안한데, 차주가 아닌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 봐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금융 불안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금융위기, 경제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금융불안이 상당한 그 위험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주의 단계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금융불안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평가예요. 그래프 보시면 한국은행은 주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융불안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가지고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이 지수가 역대급으로 높았죠. 그리고 팬데믹 때 위험 단계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22년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역시 위험 단계를 초과합니다. 지금은 위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주의 단계를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지금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먼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로서 보아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나 팬데믹이나 22년 초긴축 상태나 그때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장기 평균선만을 소폭 하회하는 금융 취약성 상황, 취약한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네.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2부에서 가계대출 측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기업대출 측면을 설명해 준다면요? 네, 결국 이제 금융 상황을 좀 진단을 해야 될 텐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쭉 말씀드렸던 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의 그 배경에는 첫 번째가 바로 물가 안정 측면이고, 네.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측면인데, 그 두 가지 측면만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금융 안정 측면만 보면 사실 모호해요. 집값 상승하죠. 가계부채 증가하죠. 어떻게 금리 인하합니까? 근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대출인데요. 최근 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되게 재밌죠?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율도 감소하고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대출의 차주별로 보아도 대기업 대출도 감소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좀 빠르게 감소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 대출이 감소하네. 아무 문제 없네. 금융 시스템 불안하지 않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5.89%로 치솟았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계화. 기업대출 연체율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비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5.89%로 치솟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전체 대출 연체율이 오른 것은 은행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게 아니라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이다. 그러면 왜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치솟았을까? 차주를 봐야 돼요, 이제는. 이건 금융권을 본 거고요. 차주를 볼게요. 누가 빌렸길래를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빌렸길래예요. 맞아요. 대기업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결국 중소기업이 비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융사들이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못 받겠는데. 돈 못 받겠는데 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4월 위기 설 돌 때 제가 4월 위기 안 온다고. 네. 4월 위기가 뭐였죠? 4월 위기설 이렇게 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위기 안 온다 했었어요. 2024년 4월에? 제 기억에. 그때 이제 뭐 토론할 때도 그래서 4월이 지나요. 그러니까 4월 위기 주장하신 분이 음력 4월이라고 그러고 또 9월 위기 또 주장하셔요. 그래서 뭐 또 9월 지나요. 그러니까 25년 9월이라고 그러고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위기 요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전세 대란, 부동산 PF 위기, 그런 우리가 주장하는 그 위기 때문에 위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낭떠러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를 우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이 돈 못 갚네 하니까 금융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낭떠러지를 우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사들이 하나같이 제가 아시잖아요. 경영전략에 많이 참여하죠. 경영전략회의 참석하죠. 네. 그러면 다 그 금융사들이 뭐 합니까?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대출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22년, 23년 고금리 때 돈 많이 벌고 이자 장사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돈 벌지 마. 대출해주지 마. 대출해주지 마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자료가 대출해주지 마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벌 때 돈 벌고 이때 이해가시죠? 돈 벌 때 돈 벌고 위기 상황에는 돈 벌지 말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국면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아까는 반대로 가계부채 면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커지지만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악화라고 했죠. 근데 기업 대출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질적으로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질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금융사가 문제일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그럼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산업 관점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방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히 기업들을 차주를 어떤 중소기업? 대중소기업을 이제 구분을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한 단계 들어가는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연체율이 있잖아요. 연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연체가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90일 이상 연체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거를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쉬워지죠? 네. 부실채권. 그리고 그걸 조금 괜히 어렵게 만든 용어 같은데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전체 빌려준 돈 중에서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돈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 하겠죠. 어렵지 않죠? 개념이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네, 세 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연체율보다 더 심각한 돈인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비교한다면. 근데 전체 연체율에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심각한 거예요. 그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체율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 연체율이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로 봐도 지금 중소기업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5%를 상회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디가 약한 골인지를 파헤쳐야 돼요. 어디가 약한 골인지를 큰 틀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작게 내로우다운 하는 중인데 산업 관점에서 먼저 볼게요. 차주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업별로. 그럼 딱 봐도 어디가 높아요? 딱 봐도 레벨이 건설업이 높아요. 건설업이 그냥 다른 산업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네.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부동산 PF발 부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건설사들이 돈 빌려다가 건설했는데 미분양이 심각하고 그리고 미분양이 심각하니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도
보세요. 다 올라가고 있죠. 숙박 올라가고 있죠. 여가 올라가고 있죠. 부동산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수 경기 침체가 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만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빚 잘 갚고 있어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종합해보면, 산업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건설, 자동차를 제외한 전반적인 내수 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고, 특히 건설업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의 부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금융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다가 집 지었는데, 그러면 이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리면 대출을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이 경매 매각 절차로 가고, 이게 헐값에 팔리면 팔릴수록 상대적으로 이 금융사는 제대로 돈을 못 돌려받는 격이 되겠죠. 그게 결국 일부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업 관점, 차주 관점에서 어디가 약한 골인지를 살펴봤다면,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금융부실의 요지는 누굴까? 누가 중소건설사한테 대출을 해줬을까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상호금융이랑 저축은행.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제가 1금융권, 은행은 사실 논의할 조차가 안 돼요. 그리고 의견을 드린다면, 제가 왜 계속 이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금융부실이 지금 말씀드린 심각해 보이시죠, 여러분? 저축은행, 상호금융 심각합니다. 증권사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융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거 맞지만, 시중은행에서 뭔가 터져야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 이 금융 기여도 면에서 이 은행 산업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증권사나 그 밖에 다른 이 금융 계열사들이 다 은행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금융부실 맞고요. 저축은행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축은행들도 위태위태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이, 이거는 연체율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82%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결국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건설을 했는데, 결국 미분양 나고,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 나고, 지금도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소가 되지 않으니 빚을 못 갚고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에요. 건설사들의 도산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아닙니다. 저축은행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의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라는 면에서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런 금융부실을 막아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고 판단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배경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목적에는 내수 부진이나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도 있지만, 집값 상승이나 또 가계부채 면을 고려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금융 불안이라든가 또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또 그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건전성이라는 면과 또 이런 금융부실 문제를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은 문제가 있지만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문제는 또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이것을 건전화시킬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배경이 22년, 23년 동안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했었던 것의 여파였기 때문에 역시 24년 하반기
25년 동안 점진적으로 피버팅,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가는 수순인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내수 경기 부진과 저축은행의 이제 불안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많은 말씀 들었는데 총론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참 어려운 국면에서 저축은행들이 정말 약한 고리에 놓인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약한 고리냐? 저축은행들이 결국은 계속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총 자산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은행, 특히 이제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 순이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총 자산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0%로 감소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잠깐 이 부분에서 혹여나 오늘 영상 속에 이 끝까지 보신 분들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이런 금융불안 상황을 정부는 타개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정부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나타날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저축은행에 내가 저축한 돈 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저축은행의 총량적인 지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저축은행의 개수가 정말 많습니다. 브랜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저축은행이 다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저축은행은 돈 정말 많이 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스 신용평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축한 곳, 평가에서 그 신용평가 수준이 너무 낮은 곳, 그런 곳에서 너무 불안하다면, 그 평가 수준에서 너무 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이 영상만 보시고 그냥 무작정 뱅크런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자를 굳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다만 오늘 제가 1시간여 동안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내수 경기와 금융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또 세계적인 그 기조가 피봇의 시대로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 맞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어떤 움직임일지, 제가 오늘은 자산시장, 자본시장 얘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네. 실물 경제적 움직임은 어떨지를 말씀드렸다면,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전혀 달리 움직일 텐데 어떤 움직임일지를 꼭 그림 그려보시고 그 움직임에 맞게 여러분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기를 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김강석 교수님 모시고 2025년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